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시에 대해서 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1절에서는 해시의 개념과 해시의 특성, 그리고 충돌 현상, 그리고 해시 함수의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시의 개념은 무엇이냐인데요. 일단 해시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시 함수는 해시 펑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그 입력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이 데이터의 키값 있죠. 키 밸류를 수치로 변환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근데 뭐 단순하게 의미 있는 수치로 변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분산해서 저장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수치로 변환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보면요, 그 주소와 우리 쓰는 주소 있죠. 뭐 서울시, 뭐 서초구, 서초동, 뭐 이런 주소가 있는데요. 이런 주소와 우편 번호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소가 뭐 서초구, 서초동이면 우편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138 뭐 050 이렇게 우편 번호가 주어지겠죠. 이렇게 주소라는 데이터에서 이런 수치, 우편 번호라는 것이 이렇게 매핑이 되죠. 이런 매핑 함수를 해시 펑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매핑 함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체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체국에 가면요, 요렇게 그 우체부 아저씨들이 그 우편물을 받아서, 그죠? 우편 번호별로 이 통에다가 편지들을 넣습니다. 그렇죠? 예, 우편 번호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집배원들이 이걸 빼서 배달을 하겠죠. 이렇게 그 편지를 집어넣는 통, 우편, 여기 보면 이제 우편 번호별로 넣으니까요. 이 편지 집어넣는 통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해시 테이블. 해시 테이블은 해시 자료 구조인데요. 이 해시 테이블은 뭐 그 자료를 해시 함수의 결과 위치에 배치하는 방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림을 나타내 보면 이렇죠. 이렇게 별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죠. 그래서 여기 뭐 0, 1, 2, 3, 4, 5, 뭐 6, 7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x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x라는 데이터를 해시 펑션 h에다 넣으면 뭐가 나왔냐면 5라는 값이 나왔다는 것이죠. 5라는 값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x는 어디에 집어넣느냐면, 5라는 값에, 5라는 인덱스에, 그죠? 예, 집어넣으면 되겠죠. 해시 테이블에서 이 한 칸을 버켓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버켓은 이렇게 씁니다. 버켓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마치 여기 요 칸에다가 우편물을 집어넣듯이 주소에 맞게 X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번호를 찾아서 이 번호 위치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과 삽입, 삭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 X라는 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X를 해시 펑션에 넣으면 5라는 위치가 나오니까 바로 여기를 찾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해시의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해시 펑션이라는 게 무엇인지, 키를 수치로 변환하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해시 자료 구조, 즉 해시 테이블, 이것의 개념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해시의 특성을 보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O1의 성능을 가지는 아주 효율적인 검색 구조입니다. O1의 성능을 가지는 이 O1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O1이라는 것은요, 보통 뭐 ON이라 그러면 자료수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시간이 증가하는 이런 함수인데, O1이라는 것은 자료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성능을 나타낸다. 즉, 뭐 자료수가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뭐 항상 일정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정한 성능을 나타내는 아주 효율적인 검색 구조라는 것입니다. 해시가요. 왜 이런 게 되느냐 하면 해시 펑션의 마법 때문이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자료는
해시 함수의 연산을 통해서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해시 함수를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hk라는 함수가 있는데 hk는 k 곱하기 13 이렇게 데이터를 아주 해시 펑션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해시 테이블이 지금 현재 크기가 얼마냐면요. 10일입니다. 여기 10일이 있죠. 10일인데 k 곱하기 13 만약에 뭐 이 값에 예를 들어서 35가 나왔다면요. 35 곱하기 13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오죠. 이것을 바로 배열 인덱스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해시 펑션은 테이블 사이즈로 이렇게 모듈러스 연산, 즉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35라는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싶다면 35를 h에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 계산을 하고 테이블 사이즈로 나머지 연산을 구하면 4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35는 4의 위치에 저장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4의 위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35라는 키를 가진 데이터를 찾을 때는 바로 이 계산을 통해서 4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라는 데이터를 넣으면요. 얘는 8의 위치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겠죠. 역시 15라는 데이터를 찾을 때도 해시 펑션 값을 통해서 바로 8번째 인덱스를 한 번에 찾아가죠. 이렇게 삽입과 삭제, 뭐 검색이 계산 한 번, 이 해시 펑션 계산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원의 성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항상 이렇게 뭐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해시 함수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선택이라고 하면 잘 창작을 해야겠죠. 이 해시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좀 이따 배울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해시 자료 구조의 성능의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시 테이블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시 테이블이 크면 클수록 뭐 성능이 좋다든지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뭐 소수면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어쨌든 해시의 특성은 5원의 성능을 가지는 효율적인 검색 구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충돌이라는 내용을 일단 보죠. 충돌은 영어로는 컬리전이라고 그러는데 해시에서는 반드시 이 충돌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까 앞에서 토픽에서 봤던 그 선형탐사법과 연결법, separate chaining과 linear probing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서요. 그럼 충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키에 해시 연산 결과가 같게 나올 때를 충돌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보죠. 아까 HK는 K 곱하기 13으로 잡았고 테이블 사이즈가 1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모듈러서 11로 하는 이게 해시 펑션인데요. 26이란 값도 계산해보면 26 곱하기 13을 11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8이 되고요. 그래서 26을 여기다가 뭐 넣었다 치자고요. 그 다음에 15라는 값을 해시 펑션을 구하면 15 곱하기 13 모듈러서 11 해서 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15라는 값도 8에 넣어야 되는데 8에는 이미 26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 15는 도대체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키가 같은 해시 값을 가질 때 이것을 바로 컬리전, 충돌이 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해시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먼저 배우게 될 리니어 프로빙 혹은 이것은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결법 separate chain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돌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면 해시 함수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느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뭐 어떤 지침이 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지침이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접한 키를 널리 퍼뜨리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접한 키를 널리 퍼뜨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실제 세계 데이터들이 보면요,
아주 인접한 영역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다고 치시죠. 근데 그 중에서 나이가 키다. 나이라는 게 키다. 근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20대에서 30대입니다. 그래서 뭐 5살 미만이나 그죠? 예, 뭐 50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잘 이용하지 않죠. 그죠? 여기가 뭐 특히 뭐 젊은이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라면요. 요런 걸 키로 봤을 때 20대, 30대 이 인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해시 테이블에 이런 인접한 자료들은 그래서 20이 만약에 20이라는 게 여기를 가리켰다면 21이라는 것은 그 다음을 가리키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띄엄띄엄 21은 여기를 가리키게 하고 22는 뭐 여기를 가리키도록 하고 23은 여기를 가리키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널리 퍼뜨리는 것이 충돌을 적게 일으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널리 퍼뜨리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 키값을 제곱하거나 세제곱하면 굉장히 많이 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21을 제곱한 것과 22를 제곱한 것은 값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 두 개 차이는요. 이렇게 제곱이나 세제곱을 해주면 퍼지게 되죠. 이런 테크닉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비트 연산을 통해서 비트 구성을 완전히 다르게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000 1111로 되어 있는 것을 뭐 이거와 뭐 XOR을 하고 XOR는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하는 비트 연산입니다. 그리고 뭐 더하고 AND하고 OR하고 이런 비트 조작을 통해서 완전히 비트 구성을 흐트러버린다는 거죠. 뭐 시프트까지도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젝키를 널리 퍼뜨리고 하여튼 그 키와는 좀 무관하게 자료를 좀 퍼뜨리는 그런 모양의 함수들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했듯이 빈도가 높은 키 영역을 넓게 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빈도가 높다는 것은 실제 자료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실제 어떤 자료들이 실제로 빈도들이 많은지. 그럼 이 빈도가 높은 자료들은 이렇게 넓게 흩어져주는 것이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력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시 함수뿐만 아니라 해시 테이블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해시 테이블의 크기도 소수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수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뭐 소수가 좀 자료 수가 좀 커지면요. 소수에 대해서는 1가인가 2가인가 거기서 소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을 했었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나누어서 소수를 판별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입력 자료 n보다 큰 소수를 찾을 수 있겠죠. 프라임 넘버를요. 그래서 이것을 테이블의 크기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혹은 뭐 적어도 이것이 만약 힘들다면 적어도 20 이하의 약수는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 사이즈가 10이라면 모듈러스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듈러스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홀수로 나오는 놈은 계속 안에서도 홀수로가 나오고 짝수로 나오는 퍼센트 이 모듈러스를 하게 되면 역시 짝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홀짝이 완전히 영역이 구분되어 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의 기본적인 가이드는 무엇이냐 하여튼 이것이죠. 인젝키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 또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충돌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MFC에 보면요. MFC가 뭔지는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메인 클래스 라이브러리죠.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MFC에 보면 CMap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컬렉션 구조죠. 이 CMap이 바로 해시를 구현한 것이거든요. 물론 이 해시에 대해서
우리 좀 이따가 배울 것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은 어떻게 해시를 구현했냐를 볼 수 있냐면 이 CMap이라는 소스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CMap에서 보면 스트링에 대해서 해시 펑션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MFC 소스 중에서 map_so.cpp에 보시면 있거든요. 스트링에 대한 해시 함수의 얘인데 얘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스트링을 인자로 받아서 이 뭐죠? unsigned integer를 리턴하는 해시키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거는 하나의 문자죠. 이 스트링이니까 이 하나의 문자를 받아서 해시 값을 5바이트 시프트하고 해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자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시를 대입하는 것을 또 시프트하고 더하고 문자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왠지 그 값을 막 흩뜨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스트링이라는 것은 특히 길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전체 스트링 전체에 대해서 해시 계산을 해주는 이런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스트링을 해시로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시의 기본적인 개념, 해시 함수, 잡성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